지금 우리 지금 트럼프가요 기득권과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미국 기득권과의 싸움을 시작한 게 딥스테이트하고 지금 완전 반목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딥스테이트가 관료주의 그거잖아. 관료주의. 보니까 이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요 거의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포함되고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포함된 뭐라더라 기득권 집단 단체 어공들의 어공을 없으시라잖아. 기득권 집단 단체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반기득권 단체인 트럼프가 되면 그것들이 지금 기득권들이 자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트럼프가 되면 자기들 기득권이 와르르 다 무너지니까 무기상도 하고 있고 다 무너지니까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 보니까 옆에 있는 게 뭐고 캐나다 트리도를 싫어하잖아. 옆에 캐나다 트리도입니다. 캐나다 트리도는 우익이에요. 우익. 마크롱도 우익입니다. 마크롱도 우익 기득권 엘리트주의 정치인입니다. 트리도도 기득권 엘리트 정치인이에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요 엘리트 집단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엘리트 정치인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보니까 그래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수성가하지 않은 엘리트 정치인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보기에.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정치인, 뭔가 철학이 있는 정치인, 엘리트 정치인을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마크롱, 윤석열 또는 트리도 이런 놈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딥스테이트형 정치인을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딥스테이트는 배후 세력 그림자 정부를 말하죠. 미국을 움직이는 기득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홍석현 같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각제 세력들. 그런데 지금 남미 트럼프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밀레이도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인가 밀레이 총리인가 하여튼 사람하고 엄청 친하대요. 트럼프가 그런 대통령을 선호한답니다. 그런 지도자를.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잘 통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친할 것 같아. 응? 잘 통할 것 같아. 자수성가형 이런 이재명 당대표하고 잘 통할 것 같아. 트럼프하고. 트럼프는 이런 엘리트 애송이 정치인 싫어해요. 프랑스도 난리 아니죠. 마크롱 엉망진짜. 그게 왜 엉망인가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프랑스도요. 사진 있나? 사진 없을 것 같은데. 프랑스가요. 한번 시행을 해서 우리 노무현의 경우 같은 적이 있었는 기라. 프랑스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프랑스도. 그런데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아. 마크롱이 무너지면 프랑스도 기득권이 약간 이제 양극화 체제가 무너지는 시대다. 이제 난 프랑스도 마크롱이 무너지면 끝이다. 왜냐니까 나는 트럼프의 이게 투표가 진짜 역사적인 투표라고. 트럼프를 뽑은 미국의 이 선거가 진짜 역사적인 투표가 될 것이다. 요번에 트럼프 승리가 세계를 변하게 하는 기득권의 판도가 변하는 아주 역사적인 투표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잼까지 대통령이 되면 잠깐만요. 제가 창문 좀 닫을게요. 저 옆집에서 다 들린다 하길래 프랑스도 결선 투표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차악 선택해. 이 프랑스도 때가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3년 피에르 베레고부아라는 전 총리가 총살을 했대요. 권총 자살을 했답니다. 프랑스에서. 1993년 피에르 베레고부아라는 전 총리가 권총 자살을 했대요. 1993년. 이 총리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던 총리입니다.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고 지독하게 가난한 우크라이나 출신 중딩 재학 시절에 방직 공장에 다니는 중딩 재학 시절에 방직 공장에 다녔습니다.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베레고부아라는 총리는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재명하고 비슷하죠. 예. 노동조합의 직책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 사회당의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 될 미테랑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이재명의 삶과 똑 닮았죠. 하지만 결말은 다를 겁니다. 노무현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삶,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더 똑똑하죠.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베레고부와 같이 권총 자살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고브와 총리는 권총 자살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공장에서 방직 공장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가난해서 방직 공장에서 공장직을 하다가 조합원으로 미테랑 대통령이 될 사람하고 이게 조합원으로 관계를 맺다가 시장이 됩니다. 르네르가 하니까 그 시의 시장이 됩니다. 시장 청렴 결백하다고 시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닮았죠. 시장 그 시의 시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시장이 되는데 청렴 결백하고 운영 잘한다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엄청 좋아 맞죠? 비슷하죠. 예? 그리고 인품도 좋아요. 편하고 시민들이 오면 언제나 받아주고 청렴하고 인품도 편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이 베레고브와 프랑스 권총 자살한 총리하고. 그래가지고 이 미테랑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 베레고브와를 불러가지고 이 흑수저 베레고브와를 총리로 만듭니다. 흑수저 베레고브와를 총리로 만들어. 총리로 만들어주니까 이 베레고브와 총리가 취임연설에서 그걸 말하는 거야. 다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 프랑스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중간쯤에 프랑스 기득권, 지금 이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공직자 부패 문제를 청산하겠다. 공직자 부패 문제. 국회의원들 중에 여기서도 몇 명이 부정축제한 것들이 있다.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그 이름 몇 명을 안다. 그래서 공직자 부패 문제를 청산하겠다. 총리가 되어서 그래 발언하거든.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진보 보수 막론하고 저거편 막론하고 다 난리 구신기라. 다 난리 구신기라. 우리 이재명하고 비슷하지. 혁신적인 인물인데 방식이 너무 서툴렀다. 베레고브와가 혁신적인 인물이긴 한데 1992년에 시대가 너무 빨랐고 방식이 너무 서툴렀다. 교묘했어야지. 좀 교묘했어야지. 교활했어야지. 좀 영악하게 굴었어야지. 방식이 너무 서툴렀다. 이게 바로 노무현식으로 너무 단세포식으로 생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개혁할 때 그랬잖아. 검사개혁할 때 너무 무대뽀식으로 나왔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한테만 반발을 일으켰나, 검사들이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뒤에 얼마나 반발을 받았나, 검사들의. 응?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이 베레고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총리로 뽑아주는 인맥조차 없다. 총리로 뽑아주는 미테랑 같은 인맥조차 없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스스로 우리가 국민이 뽑아준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베레고브와 같은 인맥조차 없다. 총리로 뽑아주는 미테랑 같은 인맥조차 없다. 스스로 대통령까지 간다. 응? 스스로 대통령까지 간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베레고브와는 김대중이 노무현을 완전 키워줬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완전 키워줬답니까? 원래는 문재인을 보러 간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는 문재인을 소개받으려고 문재인을 보러 간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을 만나서 노무현한테 혹 가가지고 노무현을 키워준 거 아닙니까? 응? 잼잼이님 안녕? 그러니까 노무현의 인품과 노무현의 이 철학이 마음에 들어갖고 노무현한테 혹 간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아니라. 응? 그러니까 미테랑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베레고브와의 인품에 빠져가지고 총리로 꽂아놓은. 이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에 반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키워야겠다. 이래갖고 완전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고 이 프랑스의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 이 말 하고 나서부터 베레고브와는 완전히 언론 이제 기득권의 이제 자본에 잠식된 프랑스 언론에서 악마화. 그렇게 청렴하다더니 하면서 뭐 합법 대출 받은 걸로 악마화. 합법 대출 받은 걸로 공짜로 뭐 무이자 대출 받았다고 악마화 당하고 또 막 안 청렴하네. 막 공격을 막 받고 합법 대출 받은 걸로. 우리 양문석이가 합법 대출 받은 걸로 막 공격 조중동에서 공격 들어온 것처럼. 응? 그것처럼 프랑스에서 막 공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 죄도 없는데 알고 보면 아무 죄도 없는데 프랑스 언론에서 공격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막 공격 들어가고 왜 프랑스에서 아직도 이렇게 흑수저 출신 정치인을 모함하는가. 그때 막 그래 보니까네 프랑스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미국만 우리나라하고 정치판은 다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비슷해요.
미국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 정치판도 우리나라가 비슷해. 기득권 4%가 장악하고 있어. 기득권 4%가 다 장악하고 있어. 미국도, 프랑스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요, 예? 기득권 엘리트 집단 카르텔이야, 진짜. 프랑스도요, 이 그랑제골 출신, 그랑제골이라는 이 명문 학교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서울대가 장악한 것처럼. 우리나라 서울대가 장악한 것처럼 프랑스도 그랑제골 출신, 명문가 대학 출신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프랑스가 명문가 출신이 장악하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나라가 불평등이 없어진 나라가 아닌 거라. 프랑스에서 파리 대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불평등이 없어진 나라가 아닌 거야.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계급이 왜 엄청 심해. 그린킴님 말씀대로. 그랑제골 출신 엘리트 정치인들이 프랑스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언제부터? 프랑스 혁명 때부터. 프랑스 혁명 때부터, 그때부터,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평등한, 우리 서울대 출신, 우리 국회의원들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출신인 것처럼,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랑제골 출신 엘리트 정치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문제는 뭐다? 교육제도다. 교육제도의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파리 혁명 때 성직자 귀족이 4%인데, 이 성직자 귀족 4%, 96%의 시민, 성직자 귀족 4%. 근데 이 성직자하고 귀족이 세금도 안 내면서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성직자하고 귀족.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왜? 교회하고 귀족, 국회의원들,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세금도 안 내면서 공직을, 관직을 독점하고 있다. 4%가. 성직자하고, 귀족이. 프랑스 혁명 전하고 똑같네, 지금이. 프랑스 혁명 전하고 똑같네. 위에 4%가, 서울대 나온 4%가, 최고 기득권 4%가 세금도 안 내면서, 고위공직자들 세금 안 내잖아요. 국회의원들 세금 안 내잖아. 세금도 안 내면서 관직은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각제, 계속 그걸 독점하고 싶어 하는 내각제까지 원하고 있다. 시민 96%는 그걸 국민투표 해준다, 거기에 낚여가지고, 그러면 좋네 하고, 개돼지처럼 고개 끄덕이고 있다. 프랑스 혁명 전하고 똑같네. 혁명 나봤자 뭐 하냐? 개돼지처럼 내각제 말하면서, 성직자하고 귀족들, 국회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이게 평등하냐? 이게 자유롭냐?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96%의 시민들 중에 도시가 발달하게 됐잖아요. 도시가 왜 발달했느냐? 이 시장, 이 산업혁명, 산업이 막 이렇게 발달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됐는데, 부자들이 재산도 귀족만큼 있는데, 귀족보다 더 있는데, 그러면서 지식도 해외로 다니고 무역하면서 지식도 귀족보다 더 있는데, 왜 관직만 나갈 수 없나? 이 부르주아들, 시민들 중에 부르주아들이 포함되는데, 이 부르주아들은 불만인 거야. 나는 귀족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재산도 있는데, 와, 관직을 가질 수 없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고, 시민들 중에 똑똑한 것들, 부르주아들하고, 재산 있고 똑똑한 것들하고, 이 시민들의 불만이, 96%의 시민들의 불만이 왜 너무 가난해지고 양극화지고 너무 비교 하위가 되니까, 너무 가난해 빵도 못 먹게 되니까 불만이 함께 터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말했던 게 뭐냐? 국민주권. 예? 그때 말했던 게 국민주권 말하면서 터지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됐던 게, 계몽이죠. 계몽사상. 국민을 계몽해야 된다. 고 전 국민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데, 결국 실시를 못하게 된 게, 왜냐? 유럽 전역이 봉건제도, 왕이 있는 봉건제도인데, 프랑스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모가지를 끊어갖고 내걸고, 모가지를 내걸고 막 그러니까, 다른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왕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프랑스처럼 왕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프랑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프랑스 같은 혁명을 원하지 않는가. 응?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쟁을 하느라고 무상교육을 실시를 못하고 계속 이 전쟁을 위한 교육만을 실시하니까 계속 엘리트 계급만 양산하게 되고 그랑제골을 양산하게 되다가 결국 프랑스가 이 그랑제골 출신 정치인만 양산하게 돼요. 그 지금 현재 프랑스 불평등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서울대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처럼 그랑제골 출신 정치인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더라. 사회적 불평등이 거의 뭐 프랑스 혁명 때처럼 똑같더라. 프랑스 혁명 전처럼 똑같더라.
그런데 이제 유권자가 96%의 유권자가 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오니까 트럼프가 됐더라. 프랑스도 마크롱이 지금 실각할 위기에 있더라. 그리고 저기 캐나다 트리도도 실각할 위기가 있더라. 우익 집단들이 실각할 위기에 있더라. 응?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위기에 있더라. 전 세계 기득권 리더들이 힘을 잃을 시기에 있더라. 왜? 유튜버들이 진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자본력이 닿지 않는 유튜버들이 진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선거를 한 겁니다. 미국의 제2기 트럼프가 성공한 거는 진짜 역사적인 선거다. 시대가 변하고 제2의 프랑스 대혁명이 됐습니다. 제2의 프랑스 대혁명처럼 혁명적인 선거입니다. 예? 이런 때 내각제 선동질 하면서 후퇴하자는 것들, 내각제 선동질 하면서 돌아가자는 것들, 기득권들이에요. 기득권들입니다. 절대 시민의 편에 서서 있는 것들 아니에요. 예? 이런 때 내각제 선동질 하는 것들. 결선 투표제 말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힘 뺏으려는 것들, 절대 96% 국민 주권 말하는 것들 아닙니다. 국민 투표 말하면서 국민 주권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재명 팔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재명 팔이 하는 거지, 절대 이재명을 위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